사랑과 배신, 이 두 단어가 한 나라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면 과연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백제라는 찬란한 역사의 시작에 얽힌 단순한 건국 신화 너머의 진짜 드라마입니다. 백제를 세운 위대한 왕, 온조의 삶은 피와 땀으로 얼룩진 개척의 역사이자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 속에서 탄생한 한 편의 대서사시였죠. 우리는 흔히 백제 건국을 이야기할 때 그저 온조가 나라를 세웠다는 사실만을 기억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의 개인적인 관계들이 어떻게 한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온조왕이 겪어야 했던 수많은 선택과 희생은 무엇이었는지, 그 숨겨진 이면을 들여다보면 역사의 진짜 얼굴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먼 옛날, 북방의 드넓은 초원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남쪽으로 향하는 거대한 물결이 있었습니다. 고구려와 부여라는 강력한 세력의 틈바구니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이상향을 꿈꾸던 이주민들의 행렬이었죠. 바로 그 중심에는 훗날 백제의 시조가 되는 온조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명왕의 후손으로서 미지의 땅을 향한 여정 속에서 불안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품고 있었을 겁니다. 척박한 땅을 개척하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테죠. 하지만 온조에게는 든든한 동행자들이 있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10명의 무리, 이른바 십제라 불리는 이들과 함께였기에 그들은 미지의 땅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굳건한 연대감을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죠. 온조왕은 마침내 한강 유역, 지금의 하남 위례성 부근에 이르러 눈을 번뜩였습니다. 드넓은 평야와 풍부한 물줄기는 새로운 국가를 세우기에 더없이 완벽한 곳이었으니까요. 그는 이곳이야말로 자신들의 꿈을 펼칠 이상적인 터전임을 직감했습니다. 온조는 십제의 맹주들과 함께 굳은 맹세를 다지며 새로운 나라의 첫 삽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이주민들은 온조의 지휘 아래 힘을 합쳐 성을 쌓고 밭을 일구며 미래를 위한 단단한 초석을 놓았죠. 그들의 얼굴에는 고된 노동의 흔적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을 겁니다. 이렇게 온조의 리더십 아래 백제라는 이름의 작은 씨앗이 마침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작에는 늘 시험이 따르는 법이죠. 온조에게는 비류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같은 북방에서 내려왔지만 두 형제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온조가 한강 유역의 비옥한 땅에 정착하려 했던 반면 형 비류는 서해 바닷가에 인접한 미추홀, 지금의 인천 지역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온조는 형에게 물과 땅이 척박한 미추홀보다는 이곳 하남 위례성이 더 낫다고 설득했지만 비류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비류는 온조와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자신의 무리를 이끌고 미추홀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형제의 다른 선택은 백제 건국 초기에 첫 번째 균열을 가져왔죠. 온조는 하남 위례성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며 주변의 작은 소국들을 통합하고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의 지혜로운 통치와 강력한 리더십 덕분에 백제는 날마다 굳건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추홀에 정착한 비류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바닷가에 위치한 미추홀은 소금물 때문에 농사를 짓기 어려웠고 땅 또한 척박하여 사람들의 고통은 날마다 깊어졌습니다. 반면 온조의 백성은 풍요로운 한강 유역에서 번성하고 있었죠. 비류는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듯 보였습니다. 형제 간의 다른 선택이 불러온 이 비극적인 결과는 백제의 초기 역사에 깊은 긴장감을 드리웠습니다. 과연 이 형제 간의 대립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그리고 이 균열은 앞으로 백제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겁니다. 이전 회차에서 우리는 미추홀의 털을 잡은 비류왕의 고난을 함께 지켜봤죠. 척박한 땅과 소금기 가득한 물은 그의 백성들을 끝없는 고통으로 몰아넣었고 농사는 번번이 실패하여 기근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비류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 불러온 비참한 현실 앞에서 깊은 후회와 함께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에 충실했던 신하들과 백성들은 더 이상 희망 없는 미추홀에 머무를 수 없었죠. 그들은 이제 풍요를 누리며 번성하던 온조왕의 하남 위례성으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이로써 오랜 시간 형제 간의 대립으로 드리워졌던 백제 초기의 불안정한 그림자는 서서히 걷히고 비류의 백성들까지 온전히 품으며 한층 더 굳건한 나라로 통합되는 중요한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온조왕에게는 사랑하는 형제를 잃은 슬픔이었지만 동시에 백제의 내부 결속을 다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된 두 갈래의 길은 결국 다시 하나로 합쳐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내부 결속을 다지던 백제에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백제는 외부의 거대한 위협과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한강 유역에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너그러이 허락해 주었던 마하는 백제의 눈부신 성장의 위협을 느꼈던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세력권 확장에 방해가 된다고 여겼던 것일까요? 그들의 태도는 마치 어제까지의 우정을 배신하는 듯 싸늘하게 변해갔습니다. 백제가 점차 세력을 확장하고 주변의 작은 소국들을 통합해 나가자 마하는 이를 노골적으로 견제하며 백제를 압박하기 시작했죠. 온조왕의 마음은 실로 복잡했을 겁니다. 한때 도움을 주었던 세력과의 대립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백성의 안위와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 앞에서 온조왕은 깊은 고뇌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제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설상가상으로 북방의 호전적인 말갈족까지 수시로 백제의 국경을 침범하며 백성들을 약탈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굶주린 늑대떼처럼 백제의 외곽 지역을 휩쓸며 귀한 곡식과 가축을 빼앗고 무고한 백성들에게 공포를 심어주었죠. 백제는 이제 안으로는 형제를 잃은 상실감과 내부 통합의 과제를 안고 밖으로는 오랫동안 유지해오던 마한과의 관계가 틀어지며 견제를 받는 한편 말갈족의 끊임없는 침입이라는 거대한 이중의 시련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죠. 온조왕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백제의 존립을 위해 단호한 결단을 내립니다. 직접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전장에 나서는 용맹함을 보여주며 백성들의 사기를 북돋았죠. 때로는 오랜 동맹이었던 마한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날카로운 외교전을 펼쳐야 했고, 때로는 맹렬한 기세로 달려드는 말갈족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하며 백성들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지략과 흔들림 없는 용기는 위기에 빠진 백성들에게 큰 희망과 깊은 믿음을 안겨주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내부의 동요나 권력 다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세력이 유입되고 국가의 기틀이 잡혀가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권력의 유혹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온조왕은 이런 내부의 갈등까지도 현명하게 다스리며 흔들리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리더십으로 백제라는 공동체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시켰던 것이죠. 때로는 과감한 조치를 통해 반대 세력을 제압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백성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우선시했습니다. 이 시기는 온조왕에게 개인적인 아픔을 넘어선 가장 큰 정치적 시련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와의 갈등을 마무리하고 내부를 다지자마자 외부의 거대한 위협과 내부의 불안정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며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중대한 기로에 선 것이죠. 그는 단순히 무력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마한과의 관계를 되짚어보고 백제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며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때로는 단호한 정의를 실현하며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기도 했죠. 이 모든 시련을 통해 온조왕은 단순한 건국 군주를 넘어 진정한 지도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백제는 위기를 발판 삼아 더욱 견고하고 강성한 국가로 성장할 준비를 마칩니다. 과연 온조왕의 지혜로운 결단과 불굴의 의지는 백제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강국 백제의 초석이 다져지는 그 위대한 순간을 함께 만나볼 겁니다. 온조왕이 진정한 지도자로 거듭나며 백제는 이제 막 강국의 초석을 다질 준비를 마친 듯 보였습니다만 역사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이죠. 그가 마주해야 할 시련은 비단 형제와의 갈등처럼
개인적인 아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형 비류의 죽음은 온조왕에게 깊은 슬픔을 안겼지만 동시에 흩어졌던 백성을 하나로 모으는 아픔 속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미추홀에서 척박한 환경에 시달리던 비류의 백성들은 결국 온조왕의 품으로 돌아와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찾게 되었으니까요. 이로써 백제는 단순한 영토 확장을 넘어 백성들의 마음까지 통합하며 내부적으로 더욱 굳건한 결속을 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통합의 기쁨도 잠시 새로운 위협의 그림자가 백제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백제는 애초에 마한의 영토 한 귀퉁이에서 시작된 나라였죠. 마치 큰 나무 아래에서 싹을 틔운 작은 묘목처럼 마한의 영향력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묘목이 점차 가지를 뻗고 뿌리를 깊게 내리며 어엿한 나무의 형상을 갖추어가자 기존의 맹주였던 마한은 백제의 성장을 더 이상 반길 수 없었을 겁니다. 한때는 서로 협력하며 지역의 안정을 도모했던 관계가 이제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서로를 견제하는 불편한 동거로 변모하기 시작한 것이죠. 마한은 백제를 향해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백제의 독립적인 행보를 억제하려 들었습니다. 이는 온조왕에게 형제 갈등을 넘어선 또 다른 차원의 정치적 시련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이웃이자 어쩌면 백제의 탄생을 묵인했던 존재였던 마한과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백제의 미래를 위협하는 거대한 폭풍과 같았으니까요. 온조왕은 마한의 이러한 변화를 단순한 견제가 아닌 백제의 생존을 건 중대한 시험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과거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피어난 갈등의 불씨가 이제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되어 백제를 집어삼키려 했으니까요. 그에게는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곧 나라의 존립을 결정짓는 일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북방에서는 말갈족의 끊임없는 침입이 백제의 국경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백제의 평화로운 마을을 덮쳐 약탈과 파괴를 일삼았고 백성들의 삶은 끝없는 공포와 불안 속에 놓였습니다. 밖으로는 흉포한 말갈족의 위협이, 안으로는 마한과의 갈등이라는 이중고가 온조왕을 짓눌렀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는 작은 배처럼 건국 초기의 백제는 쉴 틈 없는 위기의 연속 속에서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었던 것이죠. 온조왕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외부의 위협은 때로 내부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위기 상황 속에서는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거나 혹은 혼란을 틈타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기록에는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건국 초기의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온조왕의 통치에 불만을 품거나 더 큰 권력을 탐하는 움직임이 없었으리 만무합니다. 어쩌면 그는 가장 믿었던 신하에게서조차 미묘한 배신의 그림자를 감지하며 고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온조왕은 이러한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배신이라는 운명의 시험 앞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무력으로만 상황을 해결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과거 마한과의 관계를 면밀히 되짚어보고 백제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집중했습니다. 때로는 단호한 정의를 실현하여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았고 때로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전장의 선봉에 서서 백성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백제의 존립을 넘어 강국으로 나아가겠다는 굳건한 신념과 뜨거운 의지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이처럼 온조왕은 사랑하는 형제와의 이별, 그리고 마한과의 관계 악화, 말갈족의 침입, 심지어 내부의 배신이라는 운명의 시험을 극복하며 더욱 단단한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관계의 복잡함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오직 백성의 안정과 백제의 번영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이 모든 시련은 백제가 단순한 소국이 아닌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견고한 초석이 되었던 것이죠. 온조왕의 지혜로운 결단과 불굴의 의지가 강국 백제의 위대한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백제를 위기에서 구하고 새로운 시대로 이끌었습니다. 온조왕의 리더십은 단순히 위기를 넘어서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숱한 정치적 시련과 관계의 부침 속에서도 굳건히 백제의 기틀을 다져나갔죠. 마치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듯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백제라는 나라의 주춧돌을 견고하게 놓았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외부의 위협에 맞서고 때로는 내부의 갈등을 봉합하며 백제를 단순한 부족 국가가 아닌 어엿한 강국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백성은 온조왕의 해안과 용기에 깊은 신뢰를 보냈고 그의 현명한 통치 아래 안정과 번영을 누리며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온조왕의 리더십은 다시금 재평가받을 수밖에 없었죠. 사랑과 신뢰로 시작되었던 관계가 때로는 배신으로 변모하고 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연대가 싹트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복잡다단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온조왕은 흔들림 없이 국가의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그의 결정 하나하나가 백제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순간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험난한 파도 속에서도 돛대를 굳건히 지키는 노련한 뱃사공처럼 온조왕은 백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갔던 것이죠. 백제의 백성들은 온조왕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비로소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척박했던 땅은 점차 비옥해지고 국경은 굳건히 지켜졌으며 백성들의 얼굴에는 고단함 대신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온조왕은 신하들과 밤늦도록 국가의 미래를 논하며 백제의 영토를 확장하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백제는 주변국들의 이용을 떨치는 강력한 국가로 발돋움했죠. 왕궁에 서서 멀리 펼쳐진 백제의 번영을 바라보는 온조왕의 모습은 한나라의 위대한 시작을 알리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과 백제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굳건한 신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온조왕이 마주했던 가장 큰 위기는 아마도 마한과의 전면전, 혹은 나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강력한 내부 반목이었을 겁니다. 그때 그는 단순히 무력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관계 속에서 얻은 교훈과 백제의 밝은 미래를 향한 확고한 비전을 바탕으로 단호하면서도 현명한 결단을 내렸죠. 그 결정은 백제의 존립을 넘어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견고한 초석을 놓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즉, 사랑과 연대가 깨지는 듯한 상황에서 배신에 무너지기보다 이를 극복의 기회로 삼았던 온조왕의 위대한 리더십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국가의 운명은 한 지도자의 개인적인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발휘되는 깊은 지혜, 나아가 위기 앞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념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온조왕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복잡하게 얽힌 관계의 실타래 속에서도 오직 백성들의 안녕과 나라의 번영만을 추구했던 한 지도자의 위대한 여정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온조왕의 이야기는 비단 2000년 전의 먼 역사 속에서만 존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통찰을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국제관계 속에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배신의 위협을 현명하게 극복해야 하는 현대사회에도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온조왕이 보여주었던 관계의 지혜와 위기 극복에 뛰어난 리더십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도전 속에서 빛나는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온조왕의 삶은 나라를 세우고 굳건히 지켜나가는 것이 단순히 거대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줍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깊은 신뢰, 그리고 때로는 그 신뢰가 흔들리거나 깨졌을 때조차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에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이야기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어 시대를 초월하는 깊은 지혜와 용기를 전하는 살아있는 메시지로 오늘날까지 우리 곁에 생생히 남아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